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참 길죠, 이번엔. 예. 길고도 짧은 연휴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휴일이라서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미증시는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보시죠. 자, 지금 코스피가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반대 매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거의 반대 매매 피날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주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단기적인 바닥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바닥이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매매 비중이 얼마 전에 역대급 반대매매 비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가 넘었습니다. 역대 평균이 4.9%고 20%가 넘었던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반대매매 비중이죠. 근데 최근 3개월간 평균을 보면 또 7%예요. 역대 평균보다 훨씬 높죠. 최근 3개월 동안 증시가 굉장히 약했고 그 약한 가운데 신용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자, 그 신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신용은 곧 자본주의에서 규모입니다.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신용이란 거죠.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크레딧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본이 회수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대량 반대 매매 이후에 증시는 하락을 멈춘 경향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물량이 무한대일 수 없잖아요. 이게 막 저글링 블러드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건 가진 물량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비관적이라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입니다. 이제 반대 매매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진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그 사정권에 들어온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을 많이 굴리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조금 언론에 나쁜 뉴스를 뿌리면서 좀 하락을 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은 좀 이제 단기적인 매매 세력들이 놔두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현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 기관들도 이 매력적인 구간대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복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숏 커버를 누가 먼저 하느냐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자, 지금 증시가 1분기에서 3분기 변동률 기준으로 해서 역대 세 번째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2000년은 40.35%, 1990년은 33.72%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28%가 떨어졌어요. 예, 역대 세 번째죠. 뭐 이게 뭐 3분기 이제 끝났죠. 3분기는 끝났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합쳐서 얼마나 될지 봐야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약한 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약세 시장이다. 추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역대급 하락이 진행 중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때도 봉 2개 동안 요 정도 떨어졌어요. 요 정도. 근데 지금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그냥 규모 크기만 봐도 지금이 훨씬 더 충격이 클 겁니다. 나스닥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ETF 때문입니다. 저는 ETF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수치상으로 봐도 ETF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방향성에 베팅하는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나스닥 3배 이런 거 베팅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조정 보이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그 ETF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신용이랑도 이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건 유일한 수단이 신용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발생했다 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거품이 코스피 기준으로 4천까지 갈 거라고 봤었는데 그 거품의 힘이 약해졌어요. 지정식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계속 남습니다. 4천을 찍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 4천을 찍었으면 만약에 4천을 찍었으면요. 다 털고 나왔습니다. 저는 4천이 맥시멈이라 생각했어요. 예. 그런 좀 라운드 피겨를 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위대하신 또 푸틴 형님께서 예, 사단을 내버리시네요. 라마슈 리젠 5분 전입니다. 자, 이 와중에 충격적인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증시 흐름이 국내외 증시 흐름의 방향이 바뀌려면 물가, 금리,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국이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충격적인가요? 자,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한 이유가 뭐죠? 금리 인상이 가파른 거고 그 금리 인상이 가파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원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면 증시의 방향이 바뀐답니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있어요. 안정환, 박지성, 이천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한국이 축구를 이기려면 안정환, 박지성, 이천수 선수의 부상이 낫고 팀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감독이 있으면 국민들이 뺨을 때리겠죠.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똑같은 얘기인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가만히 수학적으로 치환해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전을 위한 상황은 어차피 물가, 금리, 환율은 안정 시기가 약간 정해져 있죠. 지금 보면 예. 물가는 뭐 계속해서 잡고 있으니까 곧 완화될 거고 금리도 점도표를 통해 보면 연말까지 4.5, 내년 말까지 4.6 뭐 이렇게 금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환율도 하락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 조정폭은 또 가파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공자할 맹자할 얘기고요. 결국에는 신용 잔고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신용 잔고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는 타이밍, 그리고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타이밍, 그리고 시장 컨틴전시 플랜이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엔 외국인 기관은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기계적으로 취했던 수단들을 다 해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을 바뀌려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정보력이 제로에 가까운 우리가 개미들이 파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간 RSI를 제가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보고 있잖아요. 자,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때도 자 상승 다이버전스죠. 자 요렇게 상승했는데 요 밑으로 와보면 이렇게 밑으로 와보면 자 고점이 내려갔죠. 자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떨어졌죠. 다이버전스 발생했잖아요. 이때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 여기서 피날레가 발생하고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끝나버렸죠. 예, 요거는 예, 어쩔 수 없이 예상을 좀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봐야 됩니다. 하락, 하락, 하락. 저점들이죠. 자, 그럼 내려볼게요. 자, RSI가 주간 RSI가 30m로 떨어지면 웬만하면 바닥입니다.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이거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더 내려갔죠. 밑으로 더 내려갔고 자, 지금 더 내려갔는데 아니, 왜 한 번에 못 그리니? 자, 지금 RSI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주봉이 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RSI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 상대 강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락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표상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서 반등하겠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저점이 RSI 저점이 올라가서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저점은 올라가는데 RSI 저점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고 현선물 그런 것들도 보지만 결국엔 기술적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기술적 지표를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상승을 불러오고 싶으면 이런 다이버전스를 발생시키면 되겠죠. 왜냐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일단 그걸 다 떠나서 닭 달걀 문제니까 일단 닭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닭으로 접근한다 칠게요. 그럼 외국인 기관에 프로그램 매매를 이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최대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현금 보유액이 있으면 이제는 슬슬 매수가 유리한 시점이긴 합니다. 계속된 상승이 없는 것처럼 계속된 하락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일 거예요. 현재는 근데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간 횡보하면서 지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려고요, 일단.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시장을 약하게 만든 이유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닥을 논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완전 정바닥이다 이렇게는 못하겠죠. 추가 충격이 있어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오고 있다. 근데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큰 충격이 올 줄은 몰랐죠. 예. 그 반대 매매 등 악성 물량이 아직 잔존하고 있어요. 그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전문가가 말했던 것처럼 뭐 금리, 물가 이런 걸 보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런 신용 반대 매매에 비중이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겠죠. 아, 그러면 이제 악성 물량이 사라졌구나. 아무리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도 던질 사람들이 줄어들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 매수, 매도의 비율이 깨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직 찐바닥을 논하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너는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바닥을 찍을 때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한 근거가 뭐냐? 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어떻게 설명드릴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 중에서 중형을 건조하는 현대 미포조선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얘들이 그 흑자 전환이 더 빠르겠죠. 예, 그래서 얘가 가장 투자에 유리할 거라는 건 좀 기관 리포트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현대 미포조선이 아니고 현대 중공업을 선택했나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